네, 양시장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키워드 오늘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만에 좀 기분 좋은 반등이고요. 일단은 오전장 관통하는 펀치 2차 전지로 잡아봤습니다. 네, 워낙에 이건 뭐 오전장이나 뭐 내일 이런 거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려왔던 이런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성장성이 유효한 이런 섹터, 뭐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항상 제가 이 전기차를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의 글로벌 보급률이에요. 아직까지도 9%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급속 전환을 해야 하는 이런 패러다임, 거기다가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친환경으로의 어떤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런 계기들이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도 사실상 보게 되면 좀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5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 차량의 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4만 대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빠르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뭐 제대로 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끝났네,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차장님 보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동안에는 이제 양극재 쪽 하면은 에코프로 BM하고 LNF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양극재 캐파를 글로벌 수준으로 갖춰 나가는 과정들에 있다라는 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또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기존에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던가 노트북, IT 계열의 중형 소형 기기, 이런 중소형 기기 위주의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라던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불리죠. 이런 쪽들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극재가 지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양극재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캐파를 연간 1만 톤에서 2만 톤으로 2배 증설하는 과정을 마쳤고요. 현재도 1,500억을 투입해서 캐파를 5만 톤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작년 말 정도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에코프로 BM, 지금 양극재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1위는 유미코아라는 해외 기업이고요. 2위 업체인 에코프로 BM이 연산 에코프로 EM과 합쳐서 양극재 9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9만 톤이라는 수치는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양극재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23년도 내년이 되겠죠. 그때 7만 톤의 캐파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구나, 이런 부분들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LNF가 굉장히 빠르게 캐파 증설을 하고 실제로 재무제표의 숫자를 찍으면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주가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양극재 상위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꾸준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겨낼 수 있는 펀치 한 방 날려주시죠. 네, 오늘은 뭐 거의 모든 섹터, 모든 업종의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스마트홈 관련된 사물 인터넷 이런 쪽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연평균 24%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성장을 지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기차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이 25년도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2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스마트홈이라던가 사물 인터넷으로만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과 연동이 되면서 인공지능이라던가 로봇,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쪽이 모두 결합이 돼서 4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또 스마트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스마트홈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유기적인 4차 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5G라는 조금 통신망 자체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는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은 이제 5G 관련주로 많이 묶였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죠. 실질로 하는 업무도 이제 RF 통신 부품 쪽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기지라던가 기지국 장비 관련된 커넥터 이런 쪽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LED 장비 그리고 반도체 제작에 관련되는 공정에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을 제품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커넥터를 개발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올해 버라이즌 같은 쪽으로 그리고 북미라던가 인도향 이런 쪽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벤더 업체라던가 밑으로까지 수주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산업을 원활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건 간에 필수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곧 수주가 머지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5G가 굉장히 암흑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매출이 62% 전년 동기에서 증가가 됐고요. 굉장히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5G 이동통신 기지국용 안테나 매출이 증가하면서 우호적인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축, LED 쪽에서 미니라던가 나노 LED 점점 더 미세화가 돼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양대 본업 축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간으로는 지금 19년도, 20년도에 최악의 실적을 달성한 해를 지나서 작년에 좋은 실적 달성했고요. 올해에도 다시 한번 연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순이익을 한 제가 140억 정도로 약간은 보수적인 수치로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치로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250억까지 순이익이 늘어날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330억에 달하는 순이익이 예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5G 관련주도 실적 못 내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기간들 대비해서도 잘 내왔었던 이런 기가레인 같은 업체에는 특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숫자로 찍힌다라는 부분,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